안녕하세요. 사유켈리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한 글자 쓰기를 했었습니다. 연습은 잘 되셨나요? 오늘은 또각체 두 글자 쓰기를 할 건데요. 저번 시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다만 조금 달라진 건 한 글자와 한 글자가 만나서 두 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글자의 조화로움과 끼워 맞추기, 그것을 위주로 오늘은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. 우선 두 글자를 좀 보여드릴게요. 두 글자를 미리 체본을 해왔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, 단어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꼭 한 덩어리 같이 보여지지요.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패드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그래서 두 글자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얘네들이 만나야 예뻐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패드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글씨로 직접 써서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. 먼저 패드를 좀 준비하겠습니다. 두 글자를 미리 써봤습니다. 보시면 행복이란 글자와 마음이란 글자가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에 가독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띄어쓰기라든지 자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글을 쓰는데요. 캘리그라피에서는 사실은 자간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개념이 사실 모호해요.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붙어 있죠, 이 부분이. 그죠? 마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? 이 음자가 이 마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붙여줬어요. 이렇게 어느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이번 시간의 중요한 점입니다. 그러면 다른 글씨를 좀 보면서 써볼까요? 당신이라는 말 써볼까요? 두께 변화 주시면서, 자, 당이라는 말을 썼어요. 우리 당신을 쓸 건데 그럼 신자를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.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를 분명히 붙여 쓴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이 중에서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. 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. 그죠? 붙여서 쓰려면 이 공간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씁니다. 이 밑에다 한번 붙여 써볼까요? 그러면 얘네들을 이런 끼워 맞추기를 하지 않았을 때를 좀 보죠. 뭔가 좀 이렇게 분산되어 보이죠? 그래서 이 신자를 여기다가 끌어오시는 거예요.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끌어와 볼게요. 그대로 끼우면 어때요? 같은 글자인데도 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예뻐 보이죠? 이런 게 끼워 맞추기입니다. 실수 한번 써보죠. 일단은 떨어뜨려서 써볼게요. 그냥 뭐 보통 글자죠. 얘를 다시 한번 붙잡아서 붙여볼게요. 어떠신가요?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덩어리가 져 보이죠? 이런 게 끼워 맞추기입니다. 그래서 굳이 이 정도로 끼워 맞춰도 되나, 이 정도로 붙였어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붙여서 주시는 게 더 보기가 좋아요. 엄마 아빠 한번 써볼까요?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죠. 붙여서 여기 자리가 비었죠? 특히 이런 아 모음에는 이렇게 붙여 써서 쓰기가 참 좋아요. 그런데 이 아 모음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붙여서 쓰면은 되게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이렇게 붙여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글씨를 쓰실 때 좀 붙여 써야 되겠다. 그리고 좀 사이사이에 좀 끼워 넣어야 되겠다.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은 두 글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끼워 넣기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글씨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획들이 복잡한 획들이 많이 오고 하면
확실히 이게 붙여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. 줄을 맞춘다는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3가지의 줄을 그어놨습니다. 그래서 어떤 줄에 이 단어들을 맞춰줘야 할까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일단은 사랑이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. 사랑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 요거를 요 줄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. 일단 이 사랑을 윗부분에 맞춘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맞추는 경우,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랫부분에 맞추는 거예요. 줄을 이런 식으로요.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맞추는 거예요. 이렇게요. 같은 사랑이지만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단어에서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이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 줄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줄을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윗부분, 아랫부분, 중간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또각제를 쓰면서 좀 느낀 건 이렇게 아랫줄이나 윗줄보다도 이 가운데 줄에 맞춰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이렇게 여러 문장이 되었을 때는 더 괜찮아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글씨를 앞으로 이 또각제를 강의하면서 이 중간 줄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중간 줄에 맞춰요? 네, 힘듭니다. 사실은 줄 맞춘다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. 가령 눈물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. 썼으면 요 가로선들 있죠. 가로획들. 요 가로획들을 비슷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.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냥 그 비슷한 위치에 놓으면 이게 줄이 맞아 보여요. 이 눈자랑 물자가 크기가 다르잖아요, 지금. 그죠? 이만큼씩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 중간의 줄, 가운데에 있는 이 가로선들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면 이게 얼추 맞아 보여요. 다른 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. 풀꽃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썼으면 이건 역시도 이 가운데 여기 선 보이시죠? 여기 선이 맞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면 이게 줄이 맞아 보이거든요. 보이시죠? 이 춘자도 거의 이렇게 공간을 주지 않고 여기도 거의 공간을 주지 않고 그죠? 자간을 생각하지 않고 붙여서 썼어요. 그리고 중간에 줄이 어느 정도 맞아주니까 글씨 크기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조화로워 보입니다. 그러면 직접 글씨를 쓰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옆에 글씨들을 보시면 제가 체문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지금은 이거를 잠깐 올려두고 청춘이라는 말 참 좋죠. 청춘 두껍게 그다음에 붙여서 최대한 붙여서 그죠? 열정 써보죠. 또 붙여서 최대한 붙여서 써보시면 돼요. 그리고 사람 써볼까요?
비슷한 위치에 가로선을 놓고 이렇게 보면 가로선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위치에 와져 있죠? 느낌이요. 이렇게요. 보여드리면 이렇게 중간 정도의 그런 가로선들이 좀 같이 있어주면 글씨가 좀 삐뚤삐뚤 하더라도 이것이 삐뚤어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차후에 세 글자 쓰기도 하고 네 글자 쓰기도 하고 문장도 쓸 건데요.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단어부터도 좀 차근차근 잘 해주시면 아주 배우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. 여기도 이렇게 중간에 얼추 맞았죠? 그리고 크기도 변화도 조금씩 다 주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모음을 벌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죠? 보면 이렇게 공간이 떼어져 있죠? 이렇게 공간이 떼어져 있는 이유는 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쓰면은 확실히 좀 개방감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 글자는 좀 붙여 쓰지만 자음과 모음은 약간씩 공간을 좀 줘야 돼요. 그래야지 가독성도 높여지고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지가 않죠. 이런 식으로 사랑 써볼게요. 이렇게 붙였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약간씩 공간감을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어차피 이 두 글자는 붙어주니까요. 그래서 이 글자를 붙여 쓰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요런 데에서 자간처럼 주면서 이게 이렇게 확 눈에는 사랑으로 딱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의 어떤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은 기초부터 충분히 연습을 해 두셔야 옳고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줄 맞추는 거,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 공간을 좀 주고 이 글 자간에는 굉장히 붙여서 쓰는구나, 이 정도로 붙여도 되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공간을 없이 이렇게 좀 붙여주시는 게 글씨가 더 어떤 덩어리감이 있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책임을 한번 써보죠.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보고 붙여서 연습하실 때 최대한 내가 붙여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또 글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길게 썼으면 얘는 옆으로도 좀 이렇게 좀 길어줘야 밸런스가 좀 맞아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.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쓰시면 이 두 번째 글씨는 첫 번째 글씨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.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글자,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어떤 형태로 만나야 되냐, 하나가 커졌으면 하나가 위로 커졌으면 하나는 옆으로 크게, 또 줄도 좀 맞고 또 공간도 좀 많이 줄여주면서 덩어리처럼 보이게, 이렇게만 주의하시면 두 글자 쓰기도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두 글자를 공부해봤습니다. 어려우셨나요? 아마도 연습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올려있는 이 영상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차후에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제가 드릴게요.